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였죠. 삼성동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짧았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두 갈래의 의혹, 그러니까 특활비와 다스,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이분에게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분이죠. 김두우 전 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두우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그 기자회견 전에 측근 한 20명이 모여서 회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그건 며칠 전의 일이고요. 어제는 그럼 아예 안 모이셨어요? 어제는 오전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서 예. 저희들에게 선언문을 초안을 만들어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모여서 초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예, 어제 그 자리에 계셨고 초안 만드는 자리에 기자회견장에도 함께 계셨던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아까 어제 그 상황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잘 아는 분이신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제 기자회견 한마디로 압축하면 키워드가 뭡니까? 언론에서 이미 다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불러서 고생시키지 말고 내게 물어라. 이거죠. 내게 물어랍니까? 그럼 키워드는? 예, 그렇죠. 예. 자, 결백한데 지금 정치보복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표적 수사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표적이 돼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입니다. 처음부터라 하면 언제부터를 처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처음 시작한 것이 지난 6월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고 있다. 4대강 문제였습니다. 예. 4대강 보호 문제였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대선 전부터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하던 이야기들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요? 저쪽 사람들이요. 여권 쪽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예. MB 두고 봐라. 그냥 안 간다. 그냥 안 두고 간다. MB 그냥 안 두고 간다. 반드시 갚아줄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직접 들으셨어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가 있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제가 그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요. 예, 이거 실명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지만 여권이라 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멤버 몇인 5인 7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분도 들어있고요. 문 대통령의 핵심 멤버라고 하는 5인 7인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것이 이제 당선하고 취임을 하자마자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낌새를 차렸던 거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차례 나올 때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정치적인 목표는 보수화해. 그리고 그분들의 그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한풀이 내지 복수 이런 부분들이 저 가슴 속에 있다. 이야기였죠. 보수화해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 보수화해와 한풀이 두 가지가 이유다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대선 직후부터 겨냥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 정치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그런데 설사 대선 전에 모여서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그냥 말을 한 것과 진짜 실행이 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수사의 과정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수성 님도 아시겠지만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장 지시로 2억 원을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런데도 특활비를 청와대가 더 요구하자 김 실장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특활비 이렇게 가져가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게 근거 없이 몰아가는 걸까요? 예, 그 2억 원 전달했다는 말도 저희들이야 뭐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또 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 이걸 가지고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변호사라 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의 담당 변호사, 예. 또 구속영장에 나온 이야기,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 참 터무니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분이죠. 예. 총무비서관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선물세 예약비가 모자라니 2억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우선 이게 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1급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돈 달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김백준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과거에서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회계관리 주머니를 관리해온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뭐 급이 어느 정도냐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장과 아주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예, 국정원장이란 직위가 이게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력기관의 제1번 순위가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국정원장은 사실은 대통령에 준하는 경우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나 그 사람의 인원수나 그리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우선. 어허. 그리고 또 1만 원짜리로 2억이라 그러면요. 예. 부피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100만 원 묶음으로 200다발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몇십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청와대 옆 주차장에서 그걸 전달했다? CCTV가 청와대 옆에는 부근에는 곳곳에 있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계속 순찰하는데 이게 무슨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다 이 말씀이에요. 김백준 지금 구속된 김백준 비서관의 변호사 측,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은 이거 다 소설이다 얘기하고 있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국정원이 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특사 노트북 훔쳐보다가 들켜서 망신당하고 있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주문했다면 사실 국정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정황이라는 그런 정황이라는 거 그야말로 만들기 나름이고요. 근데 경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런 정황상 그 격을 넘어서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국정원장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장이란 자리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놓고 보자면은 예. 더군다나 김성호 원장은 거의 취임한 게 거의 3월 말입니다. 예. 그러면 3월 말에 그렇게 하신 분이 5월 초에 불과 한 3, 40일 사이에 그런 요청을 받고 돈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감히 못합니다. 김백준 기획관이라는 분은 굉장히 소심하고 섬세하고 꼼꼼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관리가 너무 치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청와대에서 일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그랬다는 게 저희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일제히 의아해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예.
김주성 기조실장이 지금 대통령 독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김주성 실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김백준 비서관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주선 국정원 실장이 내가 대통령을 독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지금 자백을 했거든요. 예. 아니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걸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어허. 정황으로 보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주성 씨가 그런 진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그 양반이 출국 금지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조사받았다는 이야기는 일치 안 나왔죠. 그 양반이 주변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묶어놓고 마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 양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숨겨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거는 그동안에 검찰과 김주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저 우리는 뭐 속으로는 짐작할 뿐이죠. 일종의 딜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딜을 했다 안 했다는 건 제가 확실히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짐작하시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짓 자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아니 뭐 거짓 자백 이런 말씀도 너무 노골적이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김주성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독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청와대 시스템을 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와서 대통령을 독대하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허. 적어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하려면 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역시 급이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근데 김주성 실장이요. 그날 청와대 출입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와서 비서실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을 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우리 대통령이 기억이 없으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기억이 없으시다 해도 예. 다만 이렇게 독대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정도라면 독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이야기예요. 설령 대통령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 이런 경우에는 배석자 없이 독대를 못합니다. 김주성 실장 아니라 더 아래급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주장은 자기가 요청을 해서 독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예,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날 이유가 있겠구나. 나랑 비밀스러운 얘기가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니까. 국정원장이 있고 국정원 차장이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뵙고 독대를 따로 만나가지고 이래하게 무슨 말씀을 드린다? 이건 참 아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예. 정리하자면 결국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 이유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수사를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은 매일 보도가 됐고 국민들도 그 과정을 다 보셨는데 그게 어떻게 표적 기획 수사가 됐느냐. 뭐가 나오는데 그럼 수사를 안 하고 덮고 가라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꼬투리가 나오면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지금까지 꼬투리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단서가 나오면은 범죄의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것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진행됐던 거 4대강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그다음에 댓글 사건도 한번 직접 그려봤다가 그다음에 UAE도 한번 건드려 봤다가 국정원 특활비가 나타나고 이제 다스로 이제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걸 다 건드려 보고 이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될 때까지 지금 파고 있는 거다. 이거 건드려보고 안 되면 저거 건드려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개 방위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조이고 있다. 예, 여러 가지가 동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씩 전해져서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 그리고 기관의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한결같이 겨냥하는 점이 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점이 MB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MB를 겨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알았다는 걸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라고 지금들 그쪽에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결국은 대통령을 그렇게 포위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서도 안 말렸다든지 예. 보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검찰의 특수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먼저 조사 대상자에 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가지고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게 저희들이 대충 판단이. 김윤옥 여사 쪽으로 이제 수사의 방향이 간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흐름을 보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사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예, 그렇게 가서 하겠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럼 한풀이 같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당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너네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막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한 이야기여서 제가 입에 노골적으로 담기는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참담함을 당신들도 느껴봐라? 이 얘기는 그러면은 뭐 MB도 당해봐라. MB도 이건 저도 방송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예,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예,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김두호 수석님. 아까 전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거 봐라. 이건 다 MB를 겨냥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만큼 혐의가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 하세요? 혐의가 많이 자꾸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니까. 그래서 많아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면요. 모든 부분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예. 이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그 유리알처럼 투명한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을 또 그 부분을 덮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분들이 고소를 할 건가요? 그래 검찰이라는 것은 예.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어느 적정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 갈 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가슴 속에 한이 있다는 건 충분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요, 김두호 수석님, 그때는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것과 지금 이 상황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만이죠.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로 그것들도 상당히 안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왜 없겠어요. 아까 재임 중에 확보한 어떤 전임 정부의 그 문제들을 지금 공개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이전 투구라고 언론에서 볼 것 같습니다. 예, 개띠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전 투구 해보겠냐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참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골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노골이 아니라 청취자들께 알려드릴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 투구하기 싫어서 참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리죠.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제가 마지막 질문 1개 남았었는데 못했죠. 그 1개가 뭐냐면 나올 거냐. 예.